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유상증자에 대해서 총 정리를 알기 쉽게 해드렸고요. 빅히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요. 4월 2일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빅히트라는 회사에는 BTS 말고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다양한 레이블들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멀티 레이블 체제를 현재 구축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죠. BTS 이현님, 그리고 여자친구. 저는 몰랐는데 아티스트 지코도 빅히트 소속이었군요. 여기 보시면 엔하이픈이라는 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타카홀딩스 인수를 통해 빅히트의 글로벌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도 이 이타카홀딩스 소속입니다. 빅히트의 강점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이타카홀딩스 인수로 빅히트가 플랫폼 선도 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위버스 플랫폼을 운영하여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팬덤으로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를 믿어주는 주주분들 덕분에 ERP,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예를 들면 해외 기업에는 테슬라가 ERP가 상당히 낮은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빅히트가 키우는 아티스트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세븐틴, 여자친구, 뉴이스트, TXT 등이 있죠. 반대로 빅히트의 잠재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없죠.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취향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수익성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신규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배출시키고 또 투자를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사업, 지분 인수, 합작 투자 같은 전략적 투자에 대한 성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잘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유상증자로 찍어낼 신주 수량은 222만 7,848주입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되고 한 주당 예정 발행 가액은 19만 7,500원입니다. 모집 총액은 4,400억 원이며 신주 배정 비율은 한 주당 0.063주입니다. 뒤에 이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상증자란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고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찍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유상증자라면 기업에 뭐가 좋냐? 유상증자라면 기업은 투자, 운영비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빅히트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4,400억 원 가운데 2,500억 원은 채무상환, 1,900억 원은 운영자금에 사용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니 좋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다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번 유상증자로 만들어질 물량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총 발행 주식수의 6.3% 정도로 크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아까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는 기존 주주에게 먼저 신주를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이번 빅히트 유상증자는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이 없고 기존 주주에게 모든 신주 물량을 배정해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죠. 우리 사주 조합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 적어놨고요. 한 주당 발행 예정 가액은 19만 7,500원이고요. 빅히트 주식을 더 사려는 기존 주주분들이나 혹은 새롭게 주주가 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상증자 청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하려는 자금의 총액은 4,400억 원이고요. 여기서 신주 배정 비율 한 주당 0.063주라는 뜻은 기존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숫자,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의 개수를 뜻하는 건데, 최소 17주는 보유를 해야 신주 배정 비율에 따라 한 주 17주 곱하기 0.063은 1.07주죠. 배정 비율이 0.063이니까. 그래서 최소 17주는 보유를 하셔야 한 주로 청약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4,400억 원 중에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채무상환 자금입니다. 빅히트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채무상환은 정확히 말하면 미국 매니지먼트사 이타카홀딩스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이고요. 이 인수가 먼저 이뤄지고 유상증자 대금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일단 금융회사의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증자 대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증권신고서에도 그렇게 공시를 했고요. 핵심 내용만 살펴보시면 인수대금의 납입 일정이 원래는 6월 중순이었는데 갑자기 5월 3일로 단축되면서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달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돈을 빌릴 필요도 크게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겨지니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빅히트는 미국 법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히트 아메리카는 지난달 BH 오디세이, 이하 BH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는 이타카홀딩스랑 합병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서류상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도 하죠. 이 BH는 이타카홀딩스를 역합병할 예정인데요. 즉 이는 인수주체인 BH가 소멸하고 인수대상 회사인 이타카홀딩스가 남는 방식입니다. 역합병이 끝나면 이타카홀딩스는 빅히트 아메리카의 자회사가 되죠. 결국 빅히트 아메리카, 이타카홀딩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하는 주인공은 빅히트가 아니라 빅히트 아메리카. 따라서 빅히트가 빅히트 아메리카에 이타카홀딩스 인수 자금을 전달해야 되죠. 이를 위해 빅히트는 빅히트 아메리카가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조 728억 원어치를 사들일 예정이고요. 빅히트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4,500억 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돈은 회사 보유 자금으로 충당하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모, 이 빅히트라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 빅히트 아메리카의 사업 자금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보증까지 서주는 셈이죠.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이런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유상증자의 목적 두 번째는 회사 운영 자금인데요. 빅히트는 유상증자 관련에 앞서 음악 관련 사업 부분을 떼서 빅히트 뮤직을 신설하는 물적 분할, 떼어낸 사업을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죠. 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비상장회사 하이브 IP, 하이브 360를 합병하는 흡수 합병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 빅히트 뮤직을 설립하고 하이브 IP 등 자회사 흡수 합병으로 규모가 커진 빅히트는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 1,899억 원어치를 오프라인 콘서트나 소속 아티스트 관련 뮤지엄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타카홀딩스 인수에 쓰일 금융기관 차입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한다면 운영자금을 인수대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목적이 만약에 바뀌면 당연히 정정 공시가 올라올 것이니까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달력에다가 적어놨습니다. 14일 수요일은 1차 발행가액 확정일이고요. 4월 16일은 권리락입니다. 4월 19일은 신주 배정 기준이고요. 4월 28일은 신주 배정 통지 날입니다. 5월달은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신주 인수권 거래 가능 기간이고요. 5월 27일은 확정 발행 가액이 결정되는 날인데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6월달 6월 1일에서 그리고 6월달 6월 1일에서 2일 기존 주주 청약하는 날이고요. 6월 4일에서 7일은 일반 공모 청약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빅히트에 새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청약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청약하고 남은 금액이 환불되는 날은 6월 9일 수요일이고요. 6월 22일 화요일에는 드디어 신주가 상장되는 날입니다. 아까 달력은 사진을 찍으시거나 적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4월 14일에 1차 발행 가액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행 가액은 19만 7,500원인데 이후에 오늘날의 빅히트 주가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발행 가액도 높아지게 되고요. 빅히트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발행 가액도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4월 19일은 신주 배정 기준일로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한 주주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날이고요. 4월 19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틀 뒤에 결제가 완료되는 만큼 최소 이틀 전에는 빅히트 주식을 사셔야지 유상증자 청약을 할 자격이 되겠죠. 19일은 월요일이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4월 15일까지는 빅히트 주식을 매수하셔야 청약에 참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4월 16일은 권리락 날이고요. 이 권리락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동인데 이걸 왜 하냐?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 4월 15일까지 주식을 사지 못한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저렴하게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 참여 권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16일 당일 권리락 당일에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거래를 시작하게 돼요. 이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신주 배정 통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집 사고 집문서 나오는 거랑 똑같죠. 누구나 빅히트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나옵니다.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말이죠. 내가 보유한 주식이 몇 주나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지 아마 우편으로 날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5월 6일부터 5월 12일에는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인데 이게 뭐냐? 나는
빅히트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기존 주주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내가 실제로 거주할 계획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집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 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웃돈 주고 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차익만 노리고 신주 인수권을 시장에 파시는 거죠. 저도 실제로 대한항공 신주 인수권을 받았다가 권리락으로 마이너스 300만원 정도 맞고 대한항공 신주 인수권을 팔아서 1000만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4월 15일까지 빅히트 주식을 사지 못해 유상증자 참여자 확보하지 못한 투자자라도 이 기간에 신주 인수권만 매수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프리미엄 피를 더 주고 집을 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5월 27일은 확정 발행 가액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빅히트 신주 한 주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날이고요. 2차 발행 가액을 산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차 발행 가액과 2차 발행 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최종 가액이 결정됩니다. 이건 마지막 페이지고요. 6월 1일부터 6월 2일은 기존 주주 청약 날인데 신주 배정일 기준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셨거나 5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신주 인수권을 새로 사신 분들이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빅히트 청약에는 우리 사주 조합 배정 물량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찍어내는 신주 100%를 기존 주주분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7일은 일반 공모 청약 날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 청약 날에 다 팔지 못하고 남은 실권주를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파는 날이고요. 6월 9일은 환불일인데 초과 청약, 보유한 주식수보다 더 많은 신주를 청약했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서 추가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했거나 실권주에 청약한 일반 투자자들이 경쟁률이 높아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면 그 환불금을 돌려받는 날짜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22일은 신주가 드디어 상장되는 날이고요. 유상증자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아까 4,400억 원을 확보하는 유상증자 말씀드렸는데 1,818억 원 유상증자에 대해서 저희 또 알아볼 게 있는데 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유상증자입니다. 즉 신주를 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사가냐? 이타카홀딩스의 운영자 및 소속 가수들입니다. 이타카홀딩스의 대표님, 그리고 빅머신 레이블 대표님, 그리고 저희들의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도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이들이 사가는 신주는 일정 기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 1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묶여있는 겁니다. 아예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죠.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를 빅히트 주주총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빅히트의 실적을 제가 살펴봤는데 투자 메리트는 다음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해가 갈수록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성실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메리트고, 부채 비율이 처음에는 130% 가까이 찍혀 있었지만 다음 해에는 100, 그리고 2020년에는 60%대로 매우 안정적인 비율에 들어섰습니다. 보통 부채가 60%대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2020년도에도 성적이 아주 좋았지만 21년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빅히트에 투자할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고요. 21년도에 연결되는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매우 큰 수치를 부여받았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장점이고 메리트죠.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누가 빅히트를 많이 샀을까를 살펴보시면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외국인, 개인, 연기금을 제외한 모든 주체는 거의 다 빅히트를 사더라고요. 기관, 투신, 보험, 사모펀드, 기타 매수 주체들, 한눈에 보셔도 빅히트를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건 매수세가 점점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넘어가서 차트를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빅히트의 월봉이고요. 한 달 내내 계속 내리다가 양봉을 만들어주고 음봉을 하나 만들었다가 또 다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양음양 패턴이 나왔고 여기서 만든 양봉으로 전월에 만들어진 음봉을 잡아먹었죠. 이 외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주봉으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주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여기서 한번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매도세는 생각보다 없었다라고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는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받아야 할 자리가 19만원에서 20만원 초반이었는데 여기 갭 보이실 거예요. 갭을 정확히 메꾸고 지지받아야 할 자리에서 반등이 정확히 성공했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는 양봉을 연속으로 3개 뽑아내며 오늘날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마지막으로 빅히트 1봉이고요. 저희가 매수를 받아본다면 24만 3천원에서 26만원 사이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단기 저항은 30만 3천원으로 제가 잡았는데 왜 여기로 잡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부터 시작된 외부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선이 실제로 영향을 받은 게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총 3회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이쯤에서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적인 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항선을 30만원 초반대로 잡았고요. 제가 빅히트 매수를 들어간다면 여기서 일단 1차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의 목적은 이타카홀딩스 인수와 운영 자금이고요. 국내 엔터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주식은 분할해서 사면 좋은 게 주가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분할해서 진입하고 분할해서 파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습관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빅히트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보를 드렸는데 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